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3번의 도전 끝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발급 3개사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동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고 산간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릉시 교동과 유천 택지에 주차장이 부족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태백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최종 승인 여부와 주민 여론이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3수 도전 끝에 면허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체된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고 강원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자로 플라이 강원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 2016년과 17년 2차례 심사에서 탈락한 끝에 3번째 도전 만에 면허 발급에 성공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자본금 규모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운영 계획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증자, 또 투자처 확보 등을 통해서 재무 능력을 상당히 보완을 했고 노선 계획도 재조정하는 등 면허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에 면허를 발급키로 했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거점인 양양 지역은 면허 발급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환영했습니다. 항공사 본사 이전과 신규 직원 채용 등으로 양양 지역은 당장 올해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양양에 상주하는 항공사 직원만 6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항공 관련 대학교 졸업생의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플라이 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내 유명 관광지까지 외국인 관광객 특수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플라이 강원의 면허 발급을 계기로 침체됐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실제 취항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운항 증명을 성공리에 맞춰야 하고 취약한 항공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강원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운항 증명 획득입니다. 운항 증명은 안전면허나 다름없습니다.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등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운항 정비 체계 등 안전 기준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석 달에 걸쳐 1,300개의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플라이 강원으로서는 2번의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운항증명 수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왔습니다. 운항증명과 관련된 강원도의 역할을 저희가 거의 회사와 동일체라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른 7개 저비용 항공사에 비해 배후 도시 규모가 작아 잠재적 항공 수요가 가장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선 확보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플라이 강원은 항공기 좌석의 80%를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 사운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31개 도시에 비행기를 띄울 계획입니다. 해외 인구 밀도가 높은 2선, 3선 공항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공항을 주로 공략할 겁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5월부터 해외 취항 예정 도시를 돌며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벌입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양양공항 시설 개선과 빈약한 양양공항 접근 교통 환경 개선도 서둘러야 합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저비용 항공 시장에서 플라이 강원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취약한 하늘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영동 지역에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동 남부 권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속초와 고성 등 영동 북부 권역까지 확대됐으며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자로 도내 전역에 비상저감 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실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 밤부터 비 또는 눈이 오고 산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눈이 내리고 많은 곳은 15cm 넘게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시 망상해변에 해안사구 식물원이 만들어집니다. 동해시는 망상해변의 해안식물 자생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2,400제곱미터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달부터 식물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들여 울타리와 관찰 데크를 설치하고 해안식물 증식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망상해변에는 갯방풍 등 30여 종의 해안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곳곳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MBC 강원 영동에서는 강릉의 주차난과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한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차난이 얼마나 심한지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빼곡하게 서 있는 차들 사이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갑니다. 왕복 2차선 도로지만 마주오는 차량과 만나면 교행은 불가능하고 주차난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지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로 차들이 다 주차돼 있어가지고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제일 큽니다. 이용객이 많은 마트나 상가 밀집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소방 차량 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주차가 불편하다 보니 상인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인데도 지금 역주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외지 사람들이 와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참 불편하고요. 올림픽 때 만들어진 유천택지도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가 주변에는 인도 위에도 차를 세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또 교통의 흐름도 많이 저해가 되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고 계세요. 2021년에 아파트가 추가 입주하면 주차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릉시는 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바꾸고 주차 단속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일방 통행도 지금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도 노외 주차장도 지금 만들고 있고 공환지 같은 데 경우에는 이용을 안 하면은 시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강릉시의 대책은 임시 방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수요 예측이 미흡했고 차량 증가와 시민의식 부족을 주차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법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의한 택지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주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차 전쟁을 겪고 있는 강릉 교동택지와 유천택지에는 불법 주차 단속 CCTV 10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노상 주차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백시처럼 교도소 유치에 나섰던 자치단체마다 주민 의견에 따라 성패가 갈려 여론 추세가 중요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정시설 유치는 민선 7기 류태우 태백시장의 최대 공약입니다. 1000여 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관리 인원만 400명에 달해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전략에서 출발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을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주민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장천마을에 4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를 신청했던 전북 남원시와 경북 청송군은 주민 반발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확정된 경남 거창군의 경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얼마나 동의를 얻느냐에 따라
추진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는 지난달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주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가두 서명이나 현수막을 걸어서 더 공론화해서 추가 더 서명을 받아서 한 10,000명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태백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내고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태백시는 법무부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법무부나 중앙부처에 컨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으로도 법무부 그 관계자랑 또 만남이 또 예정이 돼 있고. 교정시설 유치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타당성에 대한 주민 설득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3.1절) 100주년 특집 MBC 강원영동 라디오 다큐멘터리 김인현 3월 강원영동이 내일 저녁 6시 5분부터 MBC 표준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김인현 3월 강원영동은 강릉과 삼척 등지에서 벌어졌던 영동 지역 3.1 만세운동의 각종 자료와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 의미를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의 만세운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유적 보존 등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강원랜드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1년째 내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해 3월 수사가 의뢰됐지만 1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강원랜드 골프대회에 초청을 받아 접대비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놓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삼척시의회에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분소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삼척시의회 김억연 의원은 오늘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고대부터 해양관문이며 해안방어 중심지였던 삼척에 해양문화재 발굴과 연구를 위한 해양문화재연구소 동해분소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